이제 동건쌤의 가장 대표적인 자료인 구조화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조화 자료를 보시면은 이렇게 글씨가 다 채워진 자료 하나, 그 다음에 구조화 빈칸 자료, 그리고 이제 제가 재수 때 생겼던 구조화 글자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 구조화 글자 자료가 나오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직접 좀 정리를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강의가 나간 부분의 과목을 이제 구조화 빈칸을 다음 강의 전까지 계속 무한 반복 일주일 동안 구조화 빈칸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조화 빈칸을 채우다 보니까 목차도 알 수 있고 이 공부 내용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지만 단지 딱 아쉬웠던 점은 저는 단순히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빈칸에 있는 단어만 주구장창 외워서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개념이 어떤 것인지, 또 정의는 어떻게 서술되어야 하는지를 굉장히 많이 놓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직접 구조화 자료에다가 하나씩 정의, 명칭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개념, 그 다음에 단계명의 특징 등을 서술하면서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 단계명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처음부터 되게 차근차근히 공부를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칸 속의 명칭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어떤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글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자료를 나중에 빨리 보기 위한 단권화 자료로 만든 자료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글자를 쓰면서 공부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손가락은 아프더라도 노동의 결과가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많이 좋은 쪽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글자를 다 적으면서 공부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암기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다 정리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지 단순히 나중에 내가 빨리 보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정리를 하던가 어떤 공부 방향을 설정하셨을 때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정하셔야 나중에 이 공부 방향이 틀어지지 않고 내가 얻고자 하는 다양한 공부 내용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빨간색으로 주의를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단권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서 정리를 다 한다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선택한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단순히 저렇게 글자만 적어서 공부만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각자만의 구조화를 활용하는 방법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면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이거는 이제 제가 정말 무한히 썼던 구조화 빈칸 자료인데요.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단어만 이렇게 채웠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단어만 채우다 보니까 결국 또 개념 또 까먹고 정의 까먹고 단계의 특징 또 까먹고 반복적으로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일별로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일별로 정한 과목에 해당하는 개강론의 구조화 빈칸 자료를 본격적인 당일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항상 채워보고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단어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밑에 제가 정리한 구조화 자료 속에 암기한 내용을 직접 서술해보면서 좀 정확하게 채우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셀프 테스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공부를 하기 전에 어떤 점을 모르고 있는지, 명칭만 아는지 혹은 단계명은 아는데 그 단계명의 특징을 아직도 모른다는지 아니면 아예 채우지 못해서 내 머릿속에 없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오늘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어떤 부분에 조금 힘을 빼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파악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기본서 내용도 두껍고 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어떤 공부를 할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이렇게 책만 넘기고 쓰고 한다면 조금 목적을 잃은 공부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주어진 자료로 이제 너무나도 좋게 셀프 테스트를 하여서 공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기 자료 만든다고 처음부터 막 만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동건쌤께서 저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자료를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활용하여서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셀프 테스트를 한 후에 기본서를 보면서 제대로 채우지 못했던 빈칸, 몰랐던 부분, 그리고 한 번 더 적으면서 다음에 까먹지 않도록 확실하게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조와 자료 밑에다가 명칭만 적는 것이 아니라 밑에다가 서술을 적으니까 자연스럽게 서술형 공부도 하게 되었고요. 가장 좋았던 거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서술형을 적다 보면 내가 적는 것이 맞는가 스스로를 의심하면서 문장이 계속 길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계속 길어진다고 해서 당연히 답안으로 채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짧은 문장에서 키워드만 어떻게 핵심으로 배치할 것인지를 이렇게 셀프 테스트를 하면서 잘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다가 모든 것을 적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키워드 중심으로 서술로 한 2문장씩 정리가 되었고 이를 정말 시험 끝날 때까지 횟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서술형에도 굉장히 도움되었던 셀프 테스트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공부 방법 중에서도 기본서, 기출, 구조와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쌤 기본서는 정말 잘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기출 분석 또한 정말 체계적으로 잘 해주시고 구조와 자료는 우리 이쌤 수강생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쌤 연패 커리를 선택하였을 때 이쌤만이 가진 장점을 제가 다 흡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들을 완벽하게 활용하기 위해 이 3가지를 계속 돌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읽고 또 기출도 구조화 자료에 정리하고 기본서도 구조화 자료에 정리하며 이 3가지가 계속 한 세트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서의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요. 먼저 강의를 일단 들었습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 예습은 따로 하지 않았고 일단 강의를 듣고 그 강의에 해당하는 영역을 기본서를 그냥 펜으로 그으면서 쭉 읽었습니다. 강의를 보통 듣는데 3일까지도 걸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걸쳐 들었을 때 그 걸쳐 들은 영역은 꼭 매일매일 읽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고 기본서를 읽었다면 구조와 자료에 정리하였는데 이 구조와 자료에 정리할 때 기본서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기본서 내용 그대로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구조와 자료에 정리하였고 그것을 그대로 암기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본서를 얼마나 읽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 쌤이 체크하면서 공부하면은 어디에 중점을 둘지 쉽게 알 수 있다고 하여 저의 경우에도 정자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40번 정도, 그리고 강론은 평균 30번, 개론은 20번 정도 회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계속해서 읽었기 때문에 이런 횟수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 쌤이 1월부터 아름다운 기본서 만들기를 계속해서 강조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기본서는 읽었을 때 바로바로 읽히는 게 아름다운 기본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암기해야 할 것과 중요한 것은 핑크색, 무조건 나올 것 같다고 강조되는 것은 보라색, 그리고 여러 번 보았는데도 모르거나 틀리는 부분은 주황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본서를 읽다 보면 사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모른다고 주황색으로 표시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연필로 표시해 놓았다가 그래도 한 10번 봤는데도 이건 정말 모르고 이건 중요한데 내가 헷갈린다 하는 부분만 형광펜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 예시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먼저 파튼의 경우 파튼의 놀이 유형 6단계를 외울 때 저는 파튼이나 비참여 행동, 방관자 행동, 단독놀이, 병행놀이, 연합놀이, 협동놀이에는 따로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파튼이나 이런 간단한 용어들은 우리 모두 다 외우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색칠을 하지 않았고 일단 파튼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이 쌤이 알려주신 2문자를 동그라미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비방, 단병, 연협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표시해두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암기해야 할 부분은 핑크 색깔로 표시해두었습니다. 이 핑크 색깔 부분이 제일 표시하기 쉬웠는데 저희에게는 구조와 Q라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구조와 Q에 해당하는 정의 부분을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표시해야 할지 겁나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그냥 구조와 자료 Q를 보면서 기본서에 이렇게 칠하면은 쉽게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형광펜으로 칠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구조와 Q를 기본서에 표시하였기 때문에 구조와 Q 자료는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쌤이 무조건 나올 것 같다고 강조하신 부분은 보라색으로 표시해 두었어요. 이 쌤이 한번 저희가 기본서 내용과 모두 중요하고 다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는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장담하신 부분에만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 보라색 부분은 제가 임의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정말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쌤이 기출에서도 한 3-4번씩 반복해 주신 부분을 위주로 보라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시하기 전에 연필로 표시한다고 하였는데 먼저 연필로 계속 안 외워지는 부분을 표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외워지는 부분만 주황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기 끝에 보면 따로 필기한 것도 보이는데 진도별 모의고사나 모의고사 시즌에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 함께 적어두면 좋을 것 같다는 것도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출 자료는 있고 구조와 Q 내용을 여기에 옮겼고 모의고사 문제 답을 옮길 수 있으면 옮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정리하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파트를 읽고 갈 때 그냥 구조와 Q 핑크 색깔 부분만 쭉쭉 보면서 넘어갔고요. 그냥 보라색인 부분만 한 번 더 보는 정도로 공부하였습니다. 제가 1차 시험 때는 구조화 자료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기본서 획독도 중요를 하지만 이동하면서 구조화 자료를 가지고 끊임없이 인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이동건 선생님께서 주신 구조화 자료를 보면 기출이 몇 번 나와 있는지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덧대서 스티커에 기출 연도수를 적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기출이 몇 번 나왔고 언제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암기 영역들이 있는데요. 7대 안전이나 아동복지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달달달달 암기를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침대 옆에다가 코팅을 해서 붙여놓거나 또 화장실에 샤워부스 옆에서도 붙여놓고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쌤 수강생 분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쌤께서는 아름다운 기본서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는데요. 기본서는 시험 직전까지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의 체계가 있는 기본서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화는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세트로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기본서를 펼쳤을 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색깔마다 저만의 기준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상위 범주는 연두색, 하위 범주는 초록색, 기출은 주황색, 개념은 살구색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진모, 전모 때의 내용을 기본서에 조금씩 추가로 적어두면서 1년에 걸쳐서 아름다운 기본서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기본서를 만들 때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역대 기출 연도를 표시하는 것이었는데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학적 과정 기술 및 수학적 태도 위에 기출된 연도를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13, 13추, 17, 19, 특 19, 20 이런 식으로 일렬로 써놓으면 이제는 이 이론이 나올 차례이겠다 하는 게 대충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강의 때 이쌤께서 출제 예상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강사님께 계속 의존을 하기보다는 스스로도 기출 예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출 연도 밑에 이 이론이 어떤 방식으로 나왔는지도 함께 적었는데요. 기출은 돌고 돌기 때문에 과거에 용어를 써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이제는 개념을 써라 라는 서술형 문제도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쌤께서 강의 중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하반기쯤 되면 기출 분석의 달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출 부분을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기출된 부분은 빨간색 스티커를 활용해서 붙여두었습니다. 올해 나올 것 같은 부분은 노란색 동그라미 스티커를 붙여서 표시해 두었습니다. 구조화 자료도 마찬가지로 이론 옆에 역대 기출 연도를 표시해 두고 스티커로 기출 부분을 확실하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저는 구조화 자료를 두 가지 방법으로 활용했는데요. 첫 번째로 공부를 시작할 때 구조화를 보면서 내용을 훑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수학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수학에서는 수학적 가정기술 및 태도, 수학 연산, 공간과 도형, 측정 등등이 있었다. 수학적 과정기술에는 의문론으로 표현, 의사소통하기, 문제 해결하기, 추론하기, 표상하기, 연계하기가 있었다. 의사소통하기의 개념은 이것이고 방법에는 이것이 있고 전략에는 이것이 있다. 라는 식으로 후루룩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본서와 병행하여 공부를 하면서 기출 범위와 출제 예상 부분을 파악했습니다. 예를 들어 언어교육 접근법에는 총체적 접근법, 발음중심 접근법, 균형적 접근법, 언어경험 접근법, 문학적 접근법이 있는데 구조화 자료에 문학적 접근법만 아직 기출 표시가 안 되었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잘 봐야겠다 라는 식으로 구조화 자료를 보면서 공부 범위를 차차 넓혀 나갔습니다. 저만의 꿀팁은 기본서의 단권화를 한 것입니다. 저는 8월부터 동건 선생님의 책의 단권화를 시작하였는데 문풀과 모고에서 나온 틀린 문제들이나 헷갈리는 문제들을 포스트잇으로 적어 모두 기본서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암기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은 지워지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를 해두고 암기가 되었다면 지워나가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였고 선생님들이 기본서의 단권화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혼자서 단권화를 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에 기본서에 단권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시험날 아침날까지 단권화를 들고 기본서를 들고 가서 보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도 나만의 단권화를 만들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서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단권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교육과정은 제가 구조화 단권화를 하였는데 이 단권화를 할 때 구조화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정의가 쓰여진 것이 아닌 그냥 큰 틀로만 되어 있는 구조화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제가 저만의 정의를 다 정리하면서 단권화를 하고 그걸 실제 시험장에 가지고 가서 제가 쉬는 시간마다 탐독하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